네, 안녕하십니까. 장보는 남자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환 연구원입니다. 오늘 9월달 중국 제조 PMI가 발표가 좀 됐는데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6년 반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날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석유화학 업계를 좀 간단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 업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좀 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변화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저성장, 중국이 저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석유화학업계의 뉴스 하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도록, 표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석화업계가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을 하고 있다, 해야 된다라는 뉴스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좀 보시면 이온, 교환, 수지 등 고부가 가치 제품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 돌파의 핵심이다라는 문구가 여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중국과 연동된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계들이 중국이 저성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은 굉장히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고부가 가치가 그 답이다라는 부분들인데, 우선은 석유화학 업체들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원유를 추출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원유를 기본 원재료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석유도 그렇고 정유도 그렇고 생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유는 끓는 점에 따라서 끓는 점이 25도씨에서는 이제 LPG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원유를 또 정제하는 과정에서 끓는 점이 40도씨에서 75도씨까지 올라가면 가솔린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끓는 점이 75도에서 150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나프타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원유의 어떻게 보면 부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나프타가 기본적으로 화학 제품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원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나프타는 납사라고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프타를 기준으로 석유화학 업계들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좀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글로벌 에틸렌 생산의 기본적인 원재료가 어떻게 보면 납사이기 때문에 납사가 45%의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데, 석유화학 업체들의 기본적인 원재료가 가장 좀 짧게 보면 에틸렌이고요. 에틸렌은 납사를 통해서 추출이 되고 원유에서 납사가 추출되고 이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틸렌의 비중이 납사이기 때문에 납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업계라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다시 원유가 이제 납사를 추출하게 되고, 납사에서 NCC, 이 납사 크래킹 센터라고 하는데, 이 NCC에서 어떻게 보면 에틸렌을 생산하게 됩니다. 에틸렌이 어떻게 보면 P 그리고 PP 이런 이제 뭐 합성 수지나 이런 수지들을 만들게 되는데, 가장 기본이 이런 구조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석유화학 업계들이 침체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영향을 우리나라 석화 업계들이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의 석유화학 시장의 성장률을 보시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피크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해서 뭐 2015년에서 20년까지는 중국 성장률이 5%까지 떨어질 정도로, 예전에 뭐 16%까지 고성장을 좀 했었던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이 지금 거의 5% 밑에 하단으로 앞으로도 뭐 더 떨어지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발등을 찍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예전에 워낙 고성장했었다가 이제는 저성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계 믿었던 이제 중국이 성장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석유화학 업계들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업계들 같은 경우도 예전만큼의 이익을 절대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에 좀 놓여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 추이를 좀 보시면 뭐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전반적인 업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정유 업체들도 있고 화학 업체들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의 2011년과 12년, 13년, 14년까지 전체적인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표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화학 업체들이나 이제 정유 업체들은 유가 베이스로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반등하면 이 스프레드가 일시적으로 좀 벌어지는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2015년 상반기에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좀 많이 냈었던 거고 그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정제 마진의 추이를 좀 보시면 유가가 급격하게 급락했다가 올라왔을 때 스프레드가 잠깐 벌어졌던 어떻게 보면 시기가 바로 2015년 상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상반기에 화학업체들이 굉장히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었고 정유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제자리, 그러니까 추세 자체는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잠깐 올라갔었다가 이제 좀 내려오는 다시 추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회귀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가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한 석유화학 업계는 계속적으로 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서 석유화학 업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논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산업부와 어떻게 보면 신흥시장 개척 방안을 논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를 많이 활성화를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좀 불리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우선은 탄소성 소재라는 게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특히나 탄소 같은 경우는 뭐 일산화탄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탄소가 다 굉장히 환경이 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 탄소를 잡아서 어떻게 보면 화학 물질로 만들어서 변형을 시켜서 신제품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굉장히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합성고무, 뭐 금호석유도 이제 합성고무를 좀 만드는 업체지만 기존의 합성고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차세대 합성고무를 이제 SSBR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부가 가치로 넘어가는 산업의 중심점에 있는 제품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온 교환 수지라든지 아니면 고흡수성 수지라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화학 물질에서 추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유아용 기저귀나 최근에 뭐 중국에서도 유아용 기저귀가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표를 좀 보시면 탄소 산업의 세계 국내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2010년에 한 2조 8천억 원대 시장이 세계에서 좀 형성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거의 7조 21억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고 시간이 늘어날수록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화학업체들도 워낙 많은 다양한 산업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경에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친환경 소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고성장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종목들만 잘 추출을 하거나 아니면 종목들 안에 있는 제품군들을 잘 분석을 좀 해보면 그 안에서 그래도 먹을거리가 조금씩 나올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고부가 가치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을 보면 탄소섬유로 이제 해외 개척을 전반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뭐 고부가 첨단 소재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분 인수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정유업계들도 발상의 전환에 나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기름을 팔아서는 성장을 못한다는 걸 이제 인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벌어지지 않는 한 돈이 많이 남지 않는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유사들도 어떻게 보면 탄소 소재나 아니면 바이오 소재들을 전반적으로 좀 발상에 전환하면서 기름으로 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SKC라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부가 가치, 약간 이제 기존의 이제 범용 제품 말고,
화학 제품들을 이제 스페셜티라고 부르는데 SKC가 이제 스페셜티 사업을 굉장히 좀 많이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바이오랜드라는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천연물을 이용한 화학 산업의 화학 소재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SK 그룹 자체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소재나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 이런 전반적인 뭐 IT 계열의 소재 부분들을 많이 진출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나중에 좀 중기적으로 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주식 시장에서 한번 좀 묶고 왔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정유나 화학이 아닌 고부가 가치를 좀 생산하는 업체들 위주로 좀 선정을 좀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SKC라는 업체가 폴리우레탄 사업을 기본적으로 이제 범용 제품 쪽에서는 좀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소재 쪽에 사업을 진출하거나 아니면 천연물을 이용한 화학 소재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바이오랜드나 이제 코오롱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이제 신성장 동력을 좀 발굴하고 있는 섹터들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KC가 일시적으로 우선 첫 번째 상승 나온 거는 이제 유가가 벌어지면서 스프레드가 좀 벌어졌던 부분들이고 최근에도 꾸준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좀 영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이오랜드입니다.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원료업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회사의 근원은 화학 소재입니다.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SKC에서 좀 밀어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이오랜드의 차트도 최근에 많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좀 매집을 좀 할 만한 구간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오롱의 차트를 좀 보시면 코오롱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지만 코오롱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화학 소재를 좀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